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7시에 만나는 최신의 투자 기법 강의 대박플러스의 강혜림입니다. 저희 대박플러스가 어제부터 새로운 구성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매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들이 명예를 걸고 소개하는 투자 기법과 관심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전문가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오늘은 김태훈 전문가, 한용희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흐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닷새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30포인트 하락한 1969.97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1975.61로 개장 후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다 오후 들어 1970선이 무너지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기관은 1294억 원을 팔아치우며 11거래일 연속 순매도 공세를 이어갔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99억 원, 601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흐름도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한국전력,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은 하락했고요. 삼성물산,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등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2.29포인트 상승한 693.34로 장을 마쳤는데요. 업종별로는 섬유 의류 업종이 전날에 이어 25% 급등했습니다. 특히 코데즈 컴바인이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금일 종가 15만 1,100원으로 열흘 새 7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 먼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용희 전문가님. 네. 오늘 내일 새벽이죠. FOMC를 앞두고 시장이 잠시 숨 고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2억 6천만 주 정도였는데요. 요 근래 들어서 가장 적은 거래량을 보였거든요.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즘 우리 시장 제가 딱 맞는 구사성어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고진감래라고 그러죠. 2월에 굉장히 힘들었던 우리 증시, 3월에는 좀 기지개를 피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가 1970선에서 좀 공방전을 펼쳐주면서 지금 추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내일 새벽에 FOMC가 열리죠.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이 굉장히 주목하는 이런 이슈가 있는데 증시 자체가 이런 FOMC에 대한 관망세로 형성이 되면서 오늘 지루한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내일 결과 어떻게 발표될지는 모르겠지만 1950선까지는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코스닥 693.34로 마감을 했는데요. 700포인트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700포인트를 코앞에 둔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700포인트가 되면 계속 저희들이 시장이 흘러내렸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뒷심이 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래량도 따라주지 못해서 5억 7천만 주 정도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의 특징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개인 투자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기관 투자나 외국인 투자도 역시 이제 외국인 투자도 기관 투자갑니다. 이들이 이제 어떤 한 목적, 그러니까 한 방향을 갖고 매수를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좀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가고 있는 거고요. 700포인트 넘어가려면 나름대로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코데스 컴바인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 코데스 컴바인이 말 그대로 좀 관리 종목도 들어갔던 종목이고, 그리고 뭐 보시면 이제 한 3,700만 주 중에 한 3,600만 주 정도가 보유 회수가 걸려 있습니다. 약 110만 주 정도가 이제 유통 가능한 물량인데요. 그 유통 가능한 물량만 갖고 지금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뭐 4일 연속 상한가 나오면서 하루 30%씩 올라가다 보면 이게 뭐 한 200%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요. 솔직히 좀 이런 종목이 말 그대로 시가총액 3위를 차지할 정도라면 코스닥 시장이 좀 건강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 하면 요즘 이제 테마주가 좀 사라졌다고 좀 실종된 상황인데요. 오늘 좀 특징주를 본다면 나름대로 시장에서 M&A 주들이 나름대로 시장을 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영백 C&M이나 DSK, 제미니 투자 이런 상한가 간 종목들이 대부분 다 최근에 그 최대 주주가 변경된 그런 M&A 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M&A들이 주로 시장을 이끌게 되고요. 한 가지 아까 이제 한용희 전문가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거래소 시장에서 특징을 한 가지 좀 더 짚어드린다면
그 코스닥 시장의 코덱스 컴바인이 거래량이 뭐 말 그대로 발행 주식 수는 3,700만 주지만 실제로 한 110만 주 정도만 그 유통 가능한 물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110만 주 정도가 지난 한 일주일 사이에 그 매매가 되면서 거의 뭐 그러니까 수급이 잠겼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거래소 쪽에 있는 우선주들 대부분 보면 10만 주에서 2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 발행 주식 수가 그밖에 안 되는 종목들인데요. 우선주들이 오늘 대부분 다 그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보면 학습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학습 효과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수급이 장악된 종목을 보면서 코덱스 컴바인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비슷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 했을 때 거래소에 있는 이 우선주들이죠. 발행 주식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그 비슷한 종목으로 이제 우선주들이 대거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거래소 쪽에서도 오늘 이제 그 동원 같은 종목도 이제 경영권이 이제 매각이 됐는데요. 그런 종목이 바로 이제 상한가까지 가는 것들도 역시 오늘 코스닥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김태훈 전문가님께서 코덱스 컴바인을 관심 종목으로 짚어주셨는데 한용희 전문가님은 요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관심 가져야 될 종목 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일 수도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좀 좋아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바로 하이트 진로라는 종목인데요. 뭐 다들 아시죠? 뭐 애주가라면 뭐 술 좋아하시고 하시니까 제가 하이트 진로를 가져온 이유가 최근 소주값 인상으로 인해서 깜짝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약 43% 정도,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약 1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요즘에 굉장히 그 센 소주 말고 이제 저도주라고 그러죠. 뭐 우리가 아는 뭐 좀 약한 거 14도 정도 되는 뭐 과일 소주나 이런 부분이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이트 진로가 소주 부분에서는 약 48%의 마켓쉐어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오지 않습니까? 여름이 오면은 우리 또 어떤 게 생각납니까? 그 치맥이 생각이 나죠. 저도 치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치맥에 이제 여름에는 맥주, 이 맥주 부분에 대한 매출이 실적에 대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하이트 진로 지금 오늘 뭐 21선을 좀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지만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용희 전문가께서는 하이트 진로 짚어주셨는데요. 김태훈 전문가님도 질 수 없죠. 한 종목 추천해 주시죠. 저도 하이트 진로 참 좋아합니다. 말씀하시니까 또 치맥이 또 땡기네요. 일단 지금 오늘 시장에서 한 5% 정도 올라준 SK, 이 SK가 말 그대로 SK 그룹 요즘 말 많죠. 말 많고 최동호 회장님께서 어디 갔다 오셨다가 이번에 이제 주총에서 등기임원으로 다시 되시겠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국민연금이나 여러 군데에서 좀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질지 모른다고 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그 SK 지주회사가 왜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느냐? SK는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 보니까 그 계열사들이 어떤 실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주가가 반영되는 회사입니다. 지주회사는 알다시피 우량한 계열사를 많이 갖고 있고 그 계열사들이 실적이 좋아질 때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데요. SK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SK 하이닉스 여러분 잘 아시죠? 반도체 쪽입니다. 그다음에 SK텔레콤 통신 쪽이죠. 이 양쪽 다 이 두 회사 자체가 뭐 SK텔레콤은 워낙 이게 어떻게 보면 과점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지만 작년에는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이 그랬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올해는 이 실적 부진했던 거 다 극복하고 SK 이노베이션 정유주들이 작년에 그 국제유가 꾸준히 하락하면서 오히려 그 정제 마진을 좀 많이 보고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SK 바이오팜이라는 그 신약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가치가 요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작년에 제약주들이 갈 때 SK는 이 제약주를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손자회사로 갖고 있다가 요번에 자회사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가 이 기업 가치가 바로 이제 기업 가치 반영되면서 SK가 지주회사로서 제대로 좀 재평가를 받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SK 지주회사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흐름과 함께 한용희 전문가의 관심 종목이죠. 하이트 진로 그리고 김태훈 전문가의 SK까지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법 강의는 실전에 강한 기법만으로 승부하는 한용희 전문가의 강의 이어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DI 파트너스 한용입니다. 네, 오늘 제가 첫 서울경제에서 첫 강의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이제 기법 강의는 급등주를 내다보는 개구리 기법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다 보면은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적 굉장히 많으시죠. 하지만 저 오늘 기법을 제가 오늘 가져온 기법을 좀 보시면서 펜과 종이 꼭 지참을 하시고요. 적어 가시면서 이런 공부를 하시면은 내 계좌를 좀 더 빨간색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가져온 개구리 기법에 대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차트상에서 HTS 상에서 이제 차트를 보게 되죠. 그럼 제가 좀 기준점으로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1선인데요. 이 21선에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21선 이평선 하단에서 단기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화면 보실게요. 단기 하락을 하거나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21선에서 거래량이 폭발해주는 모습 보이면서 21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종가상으로. 그러면은 이때가 매수 포착이라는 겁니다. 매수 포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차트상으로 한번 봐볼까요? 세 번째, 거래량이 약 2배 이상 늘었어요.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2배 이상 늘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21선을 돌파하고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탄력을 하게 됐죠. 제가 이렇게 좀 모양을 띈 부분이 이제 개구리 점프 하는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개구리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구리가 뛸 때 어떻게 해요? 개구리가 잠깐 움츠러들었다가 팍 뛰게 되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좀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손절가도 좀 정해드려야죠. 손절가 한번 보실게요. 손절가는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뭐 손절하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어느 기준점에서 잡아야지 내가 손절을 해야 될까 이런 망설이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제가 오늘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손절가 바로 종가상 21선입니다. 저는 오늘 가져온 이 기법을 기준점을 21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종가상의 기준과 21선의 기준을 잘 보시면 됩니다. 21선을 종가상으로 이탈하게 되면 손절. 그럼 우리 예시를 들어야지 좀 신뢰가 가잖아요. 제가 무작정 이렇게 기법만 설명해 드린다고 하면은 좀 믿음이 안 가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바이넥스라는 종목이에요. 우리 뭐 바이넥스 굉장히 핫했죠. 뭐 최근에 뭐 상승률이 굉장히 컸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먼저 바이넥스 수익률을 봐볼게요. 22%죠. 제가 앞서 기억하시죠? 굉장히 쉬웠어요. 21선 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가가 캔들이 단기적으로 21선 하향으로 이탈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2배 이상 나왔죠? 이때가 매수 포착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탄력적으로 나오죠? 계속해서 예제를 설명해 드릴게요. DST 로봇이에요. 최근 뭐 오늘도 이제 이세돌과 뭐 구글 알파고가 이제 대국을 했는데 좀 아쉬운 경기가 있었습니다. 뭐 이세돌이 짐으로써 좀 아쉽게 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 DST 로봇 뭐 인공지능 관련주인데 이 부분도 한번 보실게요. 21선 하단에서 단기 하락을 하게 됩니다. 뭐 자세히는 지금 안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고 나서 거래량이 터졌죠. 거래량 2배 이상 터지고 매수 포착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21선 상단에서 종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약 223%입니다. 이런 종목 굉장히 잡고 싶으실 거예요. 이 기법 하나만 있으면은 이런 종목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광림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얼마 전에 뭐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 보이면서 뭐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광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뭐 140%나 되는 수익률. 캔들이 21선 따라서 횡보를 하죠. 캔들 자체가.
21선에서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이제 매수 포착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40%예요. 이런 종목 지금 몇 거래일입니까? 1, 2, 3, 4, 5거래일 만에 140%입니다. 굉장히 이런 종목 잡고 싶으시죠? 그럼 제가 예시 계속 들려드릴게요. 예시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이 패턴을 알아가야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잡을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 손절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웹젠이죠. 웹젠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굉장히 뭐 이슈가 되었던 종목인데요. 뭐 웹젠도 수익률이 이 정도예요. 222%죠. 뭐 똑같이 봐볼게요. 패턴은 똑같아요. 캔들이 21선에서 하단에서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량이 2배 이상 나오는 모습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매수 포착했죠? 뭐 이때 주가가 잠시 조정을 받았어요. 보시면. 근데 종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까? 종가상 이탈 안 했죠? 그리고 거래량이 또 나왔죠?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는 모습 보이면서 갭 상승했습니다. 나중에 갭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런 갭 상승도 나오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잠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222% 이런 종목. 다음 보실게요. 파수닷컴이죠. 파수닷컴도 뭐 최근에 뭐 북한이 뭐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뭐 공격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파수닷컴도 한번 뭐 테마가 접근하게 된다 그러면 더 강력한 시세가 나오고 이런 종목이 더 우상향 추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패턴 아시죠? 이제 아셔야 돼요. 펜과 종이에 지금 적고 계시죠? 주목하시면서 계속 가실게요. 캔들 21선 따라 횡보했습니다. 매수 포착 시도 나왔습니다. 이 시그널 잘 보셔야 돼요. 종가상으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21선. 그럼 주가 이때도 단기적으로 하락은 나왔어요. 하지만 종가상으로 지금 21선 이탈 안 했잖아요. 이 부분이 무서워서 손절하시면 이 부분 어떻게 드실 거예요? 그쵸? 다음 부산주공이에요. 부산주공 똑같죠?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매수 포착 시그널 나왔죠? 2배 이상 나오면서 주가 40%. 뭐 앞서 말씀드린 종목보다는 좀 수익률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뭐 40%가 작은 수익률입니까? 아니죠. 다음 대한제강이에요. 대한제강도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캔들이 21선 하단에서 단기 하락 나오고 매수 포착 신호 좀 장기적으로 간 부분이 있는데요. 매수 포착 시그널 나오고 뭐 이 부분은 하더라도 뭐 2달 정도 가져갔는데 101%는 굉장히 많은 수익률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기법을 따라 하시고 잡으시면은 뭐 우리 계좌 빨간색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자신감 가지고 이런 기법 꼭 펜과 종이로 적어서 따라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텍이죠. 오텍도 뭐 34% 수익. 뭐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좀 작은 수익률이기는 한데요. 뭐 단기적으로 가져가면 굉장히 큰 수익률입니다. 21선 하단에서 단기 하락했고요. 매수 포착 시그널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어떻게 돼요? 주가 상승하죠. 빨간색 부분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힘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 다음 원익도 79%의 수익률. 똑같이 21선 하단에서 단기 하락을 하게 됩니다. 단기 하락이 더 세요. 횡보를 하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매수 포착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주가 상승률이 더 크게 됩니다. 이런 부분 아시겠죠? 이제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제가 예시를 많이 드리는 부분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시를 많이 들어야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나오다 보면은 내가 어느 부분에서 샀는데 비슷하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기법에 관련해서 좀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을 2가지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때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캔들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캔들 먼저 보여드리겠는데요. 캔들이 21선이죠. 우리 주황 색깔 보이시죠? 캔들 21선 하단에서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오고 정확히 매수 포착 신호 종가상으로 21선 상단에 있죠. 똑같은 예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조금 주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까 수익률 얼마 가져갔어요? 100%, 200% 가져갔죠. 똑같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종목 휴맥스 홀딩스입니다. 휴맥스 홀딩스가 왜 좋냐?
최근에 디지털 셋톱박스 사물 인터넷과 접목을 시킴으로써 굉장히 신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있다. 이 모멘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회사, 국내 대표적 셋톱박스 업체죠. 이 자회사 휴맥스가 이 디지털 셋톱박스인데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61%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실적 부분이 개선되면은 뭐 자회사든 모회사든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거든요. 뭐 세 번째, 이제 휴맥스 같은 자회사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유럽 최대 방송 장비 업체 이제 솔루션인 버틀러를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휴맥스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경영 효율성 증대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 무선통신 장비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업체 어떤 겁니까? MMC 테크놀로지를 흡수함으로써 공격적으로 경영권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런 목표가 잡아드릴 수 있겠는데요. 목표가는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7,000원 선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이 기법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충분히 10,000원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10,000원 정도 설정해드릴 수 있어요. 이 전고점 부분까지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뭐 100%, 200%뿐만이 아니고 충분히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손절가는 똑같습니다.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손절 아시죠? 펜과 노트에 적었죠. 펜으로. 그다음에 제가 그 다음 종목 설명해 드릴게요. 디오라는 종목이에요. 우리 디오라는 종목인데 시청자 여러분들 디오라는 종목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오스테오 임플란트와 뭐 디오 이 양대 산맥이죠. 임플란트 시장에서는 양대 산맥입니다. 먼저 캔들 차트 보시면요. 캔들이 21선 하단에서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똑같죠? 처음 보시면 안 돼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시 저희 서울경제TV 오셔서 다시 보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매수 포착 신호 나왔죠? 종가상으로 21선 완전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상에 이제 겁먹으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겁먹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이 100%, 200% 가져갈 수 있는데 가는 종목은 더 가요. 올리는 말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이런 말이 있듯이 거래량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캔들 차트 보시면요. 그렇죠? 이 디오라는 종목 또 모멘텀을 설명해 드려야죠. 또 모멘텀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 있다 보면은 이 두 개가 합쳐지다 보면은 굉장히 큰 주가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임플란트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디지털 시술 방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왜 좋냐? 디오에서 나온 이 디지털 시술 방식이 이제 시장을 잠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 아날로그 방식 우리가 뭐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잇몸을 이제 절개를 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술 방식은 시간이 굉장히 짧고 절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절제를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아픈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픈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절제를 하기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뭐 임플란트 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치과 가는 게 굉장히 무섭고 또 잇몸을 절제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굉장히 꺼려지거든요. 내가 가기도 싫고 한데 이런 임플란트 시장 속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디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양날의 검이지만은 전 세계 인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디오라는 업체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뭐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이 전 세계 임플란트 시장에서 견조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디오라는 종목 또 제가 투자 전략 포인트 말씀드려야죠. 목표가 이거는 좀 얕게 잡을게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으니까 21선으로 종가상으로 이탈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탈을 하고 나서 또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고 또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면은 저희 그 AS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48,000원 목표가는 그래서 48,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똑같이 21선 이탈입니다. 아시겠죠? 손절가 부분 기준 잘 잡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오라는 종목과 휴맥스 홀딩스라는 종목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기법 강의, 저희 개구리 기법에 대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용희 전문가의 급등주를 내다보는 개구리 기법 강의 들어보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전문가가 골라주신 휴맥소 홀딩스와 디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기법 강의의 주인공은 현명한 주식 투자의 바른 길잡이 김태훈 전문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김태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는 기법은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기본에 충실하자는 모토로 하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갑자기 좀 질문을 드리는 게 좀 외람될지 모르겠는데 주식 투자를 왜 하시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주식 투자를 해보셨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돈을 벌기 위한 투자 상품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주변에 흔히 보실 수 있는 은행에서 팔고 있는 예적금 상품들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투신이나 증권사에 가서 보시면 쉽게 접할 수 있는 펀드 상품들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은행까지도 이제 펀드 상품을 취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도 좋은 투자처 중에 한 군데죠. 근데 이 예적금 상품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 보수적인 또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상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 근래에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저금리라 배당 소득세나 이자 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면 솔직히 이제 1년 정도 장기간 돈을 맡겨놔도 손에 쥐어지는 수익이 별로 얼마 안 되죠. 특히 이제 50대, 60대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젊은 시기에 열심히 일하셔서 번 돈을 갖고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셔가지고 목돈을 만드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라 지금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신데 말 그대로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자신이 그동안 젊었을 때 모아놓은 돈 갖고 은행에 갖다 맡겨놓기에는 그 수익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이후로 말 그대로 이제 펀드의 시대가 왔는데요. 우리나라도 잘 아시다시피 박현주 회장님이 뮤추얼 펀드라는 거를 국내에 소개를 하면서 펀드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미래에셋이라는 회사는 미래에셋 캐피탈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미래에셋 증권, 보험까지도 갖고 있는 큰 금융 그룹이 됐고요. 근데 이 펀드라는 상품은 주로 이제 적립식 펀드하고 거치식 펀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치식은 말 그대로 한꺼번에 목돈을 집어넣고 그 돈을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립식은 많은 월급쟁이들이 사랑하듯이 매달 들어오는 월급 중에 일정 부분을 적금 들듯이 적립을 해서 그 돈을 갖고 투자할 수 있게
특히 이제 운영하는 사람은 다 펀드 매니저라는 전문적인 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리식 펀드도 어떤 시장에 전문가들이 운영하면서도 불구하고 시장에 이렇게 뭐 많은 좀 우여곡절을 거치면 수익률이 좀 들락날락하는 경우도 있고, 펀드에 따라서 어떤 펀드는 동일한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펀드 매니저 운영자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은 말 그대로 지금 요즘 이제 전세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는 좀 있는데요. 목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 초년병이나 젊은 20대, 30대 이제 처음 사회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목돈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은 언감생심 쳐다보기도 어려운 금융상품이고요. 그러니까 금융상품이라기보다는 투자상품이죠. 그 부모님 세대들도 예전에는 뭐 전세라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 렌트 방식에 의해서 나름대로 좀 그 어느 정도 부채를 껴서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그러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 목돈이 들어가는 부동산도 하나 구입하면서 뭐 전세를 운용하고 하면서 한 채 두 채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집값이 오히려 그때는 많이 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집값이 하락할 위험 때문에 그런 레버리지를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예전에 돈이 있어서 좀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 부동산을 뭐 유동할 수 있는 방법도 금융상품이라고 나와 있어서 수익을 볼 수 있지만, 그 좀 40대 이전에 40대나 뭐 40대 초반에 이런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는 언감생심 뭐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안으로 주식을 직접 투자하자 이런 뭐 말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주식 관련된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한 붐이 일었습니다. 특히 이제 2000년대 초반 그 코스닥 붐이 일면서 그런 그 경험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리고 2000년대 그 코스닥 붐 이후로 한 10여 년, 지금 15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많이 뭐 경제 컨트라디 파동이나 이런 것처럼 그 대순환을 이루면서 한번 좀 사이클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98년도 IMF 직후에 50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지수가 10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고요. 2000년 초반에. 그리고 코스닥은 처음 생겨진 뭐 98년인가 그때 생겨진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뭐 나스닥과 함께 광풍 일었죠. 신기술주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그때 나왔던 뭐 다음 뭐 30만 원 뭐 했던 그 종목들이 아직도 이제 있으니까요, 시장에. 물론 다음 카카오였다가 이제 카카오로 이름 바뀌었죠. 부침이 있지만 그때 들어왔던 인터넷 업종들이 지금의 중견기업 이상으로는 커졌습니다. 커졌고. 그래서 이런 그 종목들에 좀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했으면 큰 수익을 받고, 또 뭐 시간이 1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자제분한테 물려줬으면 굉장히 좀 짭짤했겠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제 이 주식 투자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품에, 말 그대로 투자 잘못하면 뭐 회사 뭐 퇴출되거나,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퇴출되는 거죠. 아니면 부도나거나 했을 때 상장 폐지될 경우에는 뭐 휴지 쪼가리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예탁원에 가셔서 주식을 빨리 찾으신 분들은 그 종이 쪼가리지만 예탁 증서, 그 증권을 뭐 실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뭐 기념으로 갖고 계신데 나중에 그게 기념이 뭐 돈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기념품이. 근데 그런 몇몇 사유를 제외하고는 진짜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투자 상품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그 말씀드리긴 뭐좀 그 이런 저금리 기조에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품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식 투자를 직접 하시려는 분들은 그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부터 해서 강의 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방송국에 계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서울경제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좀 마니아층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이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 너무 기본적인 걸 설명하면 좀 인기가 없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단순한 기본적인 거라면 여기서 이렇게 떠들 필요 없죠. 전파남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 기본에서 그 기본적인 것에 그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여러분이 새롭게 인식하실 때 여러분이 진정 수익이 나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현주 회장님께서 2000년도에 그 미래에셋 캐피탈로 성공하시고 이 미래에셋이라고 인터넷 증권사를 차리셨을 때 그때 직원들한테 했던 말이 모토가 Back to the Basic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나서 그 기본으로 돌아간 미래에셋 그 금융그룹이 지금의 미래에셋 증권과 미래에셋 생명을 갖고 있는 그 금융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투자 방법론에 있어서 기본에 충실한 투자, 이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박현주 회장님의 그 말씀이신데요. 그 기본에 충실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본을 아셔야겠죠. 기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서점이 있습니다. 요즘 증권 투자에 관련된 책들이 아주 쉽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 초에 그 코스닥이 뭐예요라고 광고를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코스닥이 뭐예요라고 물어보시면서 코스닥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도 간혹 그 증권 용어도 모르시면서 가까운 증권사 지점에서 아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뭐 증권 계좌, 그 HTS라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받아와서 집에 있는 컴퓨터에 깔고 너무나 쉽게 그냥 샀다 팔았다를 연속하시면서 그 종잣돈을 다 날려버리시는 그런 좀 뭐랄까요, 좀 그런 위험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요행수 하나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이 진정 주식 투자를 직접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려고 하신다면 지금 당장 가까운 서점에 가셔서 증권 관련된 책을 한 권 사시고 그 책은 그 많은 책들 중에 여러분이 딱 손에 쥐고 나서 5분 안에 딱 읽어봤을 때 이거 참 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책을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본서 한 권을 읽으시고 진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수익이 나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긴 호흡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사자마자 상한가를 연속 치면서 코데스 컴바인처럼 무슨 뭐 몇백 프로 며칠 연속 상한가를 한다? 이건 평생가에 한번 만나볼까 하는 그 꿈의 종목이고요. 그런 꿈의 종목은 진짜 소가 뒷걸음치다 쥐를 잡는다고 할 만큼 진짜 기적적인 그런 만남이고요. 그런 기회가 흔치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에 물렸을 때 언제 팔지도 몰라서 허둥지둥하다가 결국은 그 물려서 못 팔고 처음 출발한 지점까지 돌아왔을 때 그때 가서야 손절매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을 갖고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 리스크. 이 리스크라는 것은 증권 투자에서 반드시 쫓아오는 겁니다. 그 우리들 시대말로 많이 할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러죠. 위험이 부담하는, 내가 테이킹하는 부담하는 위험이 많을수록 그 수익을 높이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위험만 많을 뿐이지 나중에 와서 내가 철저히 공부하고 리스크에 대해서 고민 없이 어떤 종목을 편입했을 때 리스크만큼 위험만 높아질 뿐이지 나에게 수익은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다기보다는 그 동전주를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있어요. 좀 분들이 계세요. 동전이라고 해서 뭐 500원, 1000원짜리 이렇게 저가주들인데요. 그 종목들이 액면가 500원짜리 그런 종목들이 뭐 액면가 부근에서 움직이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스크를 해지하시려면 주식 투자에 대한 방법론이나 최소한 주식 투자에 나온 용어들은 기억하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증권회사에 가서 증권사 지점에 있는 직원들과 대화를 할 때 어떤 투자 상담을 할 때 그 직원들이 쓰는 용어를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리적인 그 투자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 투자 조언을 이해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증권 관련된 용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어떤 투자의 방법론으로 제시를 하는데 어느 책에나 쉽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기본적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업다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말 그대로 거시경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산업으로 들어가고 산업에서 어떤 특정 종목을 찾아내는 이런 방식입니다. 위에서부터 다운, 밑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업다운 방식인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2월달 초에 했던 2월달 하순에 있었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그 바르셀로나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에 굉장히 큰 모바일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요번 전시회가 특별했던 게 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사의 그 주력 스마트폰을 그 G7하고 갤럭시 S7, 그 G5하고 S7이죠. 둘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주력 제품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3월 달부터 런칭돼서 이제 판매가 시작됐고요. 삼성은 그 모바일 콩그레스에서는 별로 평이 안 좋았던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고, LG전자는 굉장히 센세이션하다. It's innovation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굉장히 혁신적이었다라고 말을 들으면서 LG전자의 그 G5가 대단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근데 역시 마케팅의 삼성이라 그런지 그 후속 보도로서 많이 팔렸다는 거는 G7이
그러니까 갤럭시 S7이 시장에서 좀 많이 팔린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스마트폰의 판매에서 모든 수익은 역시 갤럭시 S7을 만든 삼성전자와 G5를 만든 그 LG전자가 가져가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어떤 솔루션을 공급해주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EMC라는 그 전 세계 글로벌리한 그 행사 안에서 전기전자 업종에 삼성전자, LG전자가 어떤 제품을 내놓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이렌텍이라는 우리가 이제 이 이렌텍은 VR이라는 가상현실의 어떤 그 구글 글라스 같은 어떤 기술을 갖고 그러니까 시제품을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 이렌텍은 나름대로 삼성전자하고 거래 그 1차 벤더로서 좀 실적도 괜찮은 회사고요. 이런 이렌텍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그 모바일 콩그레스상에서 올랐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모바일 콩그레스가 2월 12일 날 이 보도 자료는 이미 나왔어요. 그때부터 나왔고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 개막일이 2월 22일이었습니다. 약 둘간에 한 10일 정도의 갭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밑에 거래량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면 이 이렌텍이 갖고 있는 어떤 기술에 대한 VR에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모바일 콩그레스에서 노출될 기회가 많았고요.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애플마저도 VR 가상현실을 이 핸드폰, 스마트폰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그 개발하고 투자하겠다는 그 언론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그 이 테마주, 그러니까 VR 테마주, 가상현실 테마주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그 투자자들이 많이 찾게 됐고요. 거기에서 이 이렌텍이라는 종목이 나름대로 그 구글 글라스와 같은 비슷한 제품을 갖고 있고 그 제품을 이미 시제품을 국가 과제로 해서 성공을 시켰다라는 게 뉴스가 되면서 굉장히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좀 하락을 해서 8,000원대 지금까지 언저리로 와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아까 같은 기본적 분석에서 이 종목을 찾고 나서 이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뉴스, 그러니까 이 이렌텍이라는 회사가 말 그대로 모바일 콩그레스에 참여하고 있고 VR에 관련된 어떤 제품을 갖고 있다, 기술을 갖고 있고 제품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투자자라면 아마 2월 12일 날 이 언저리에 미리 선취매를 했을 겁니다. 선취매를 하고 기다리셨겠죠. 주식이라는 게 현금을 들고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 다음에 현금을 투자해서 매수를 하고 매수한 다음에 내가 기다리는 그러니까 매집하는 기간이 있죠. 매수하는 기간이 있고 한 번에 사는 게 아닙니다. 분할 매수하셔야 됩니다. 왜? 사는 거의 목적은 그러니까 낮은 가격, 가장 낮은 가격에 사기 위해서 분할 매수하면 이게 뭐 우리 진짜 말로 물려서 물타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최소한 최저가로 가격을 가져가고 싶어서 분할 매수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분할 매수하는 기간이 지나서 이제 매수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유 기간이죠. 보유 기간이 가고 있는 말 그대로 이 기간에서는 보유 기간이 되는 거죠. 이미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가 나름대로 개막 이후에 소문이 뉴스가 되면 팔아라는 그 증권사, 그러니까 증권 시장에 있는 격언처럼 이때 차익 시전에서도 꽤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찾아내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매매 타이밍을 찾아내는 것. 이게 또 나름대로의 그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그 투자금이죠. 투자금은 어떤 돈이어야 되느냐? 이 말 그대로 분할을 하든 뭐 매수하고 보유를 하든 어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상한가가 30%씩 늘어나서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그날 하한가만 종목을 하한가에 사서 그날 운 좋아서 어떤 이슈가 나와서 이벤트가 나와서 상한가까지 올라간다면 하루에 60%를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론상. 굉장히 큰 거죠. 예전에 15%할 때는 이런 게 좀 30%밖에 안 됐으니까 만족 못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상한가 종목이 30%씩 나오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종목을 사가지고 그런 수익을 낼 때까지 아까 이제 앞에 한용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100%, 200% 수익이 나려면 그 기간 최소한 3일, 5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유하려면 일단 여유 있는 자금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사용 용초가 있는 자금을 갖고 주식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용 용초가 있는 주식에는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요. 지금 저도 지금 자꾸 방송 시간에 쫓기는데요. 근데 이게 마음이 쫓기게 되다 보면 내가 오판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으로 그러니까 많이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경험이 쌓였다 하더라도 사용처가 있는 돈을 갖고 투자할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 때문에도 시간이 쫓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는 여유 있는 자금으로
용초가 여유 있는 자금을 갖고 투자를 하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셔야 여러분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뻔한 얘기를 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요. 이 기본을 여러분 스스로 체득하시고 내 몸에 이 투자의 목적을 인식하셔야만 진정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상 제 졸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태훈 전문가의 두 번째 강의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식 투자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함께 방송을 해봤습니다. 김태훈 전문가님. 네. 김태훈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강의 진행해 주셨는데요. 생각보다 긴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알겠습니다. 어떠셨는지 소감 말씀해 주세요. 참 이게 남들 앞에서 뭔가 강의를 한다는 게요. 제 아는 지식을 현악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되는 자리고요. 그런데 제가 15년 전에 대신권, 그러니까 말이 되나요? 예전에 대신권에 처음 입사를 해서 첫 번째 했던 게 IPO 팀에서 여의도 본사에 있는 기업금 본부의 IPO 팀에서 근무했습니다. IPO 한다면 상장을 시키는 업무죠. 상장시키는 업무도 해봤고, 그다음에 어쩌다 보니 기업금 본부에 있다 보니까 워크아웃 팀에도 있어봤고요. 그리고 지점에도 있어봤습니다. 주식의 한 사이클을 다 경험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서 얻게 된 경험도 많고요.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투자자들한테 좀 효율적으로 좀 전달해주고 싶은 기회가 있었으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자, 한용희 전문가님도 소감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긴장 많이 되셨죠? 네, 저도 긴장을 많이 했고 김태훈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좀 저도 앞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한 단어로 좀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첫 키스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레는 기분도 들고 좀 앞으로도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한용희 전문가님 무료 방송도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첫 키스처럼 설레는 남자. 네, 저 한용희가 잠시 후 9시부터 10시까지, 밤 9시부터 10시까지 무료 방송을 좀 진행을 하겠는데요. 이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대박 플러스 배너를 클릭하시면은 저 설레는 남자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무료 방송에 참여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더 좋은 종목과 더 좋은 기법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요. 꼭 참여하시고 저와 함께 붉은 계좌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소감 들어봤습니다. 저희 대박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저희 최고의 투자 전략과 기법, 그리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여러분들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항상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